모텔 혼자 술 사서 들어갔는데 이틀 동안 모텔 지배인과 밤낮으로 즐기고 같이 자고 그 뒤로도 3번의 외도, 아들, 친구, 아빠, 체육관, 관장, 알바하던 아내보다 8살 어린 총각놈. 야, 뭐 변기인데요. 현이님 방송을 꾸준히 챙겨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제가 여기 사연을 보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우선 저는 40대 초반 금쪽 같은 고딩 둘을 키우고 있는 벤처 사업가입니다. 군 제대하자마자 23살 애들 엄마를 만나게 됐고 스파크가 튀어 어린 마음에 이 여자를 먹여 살려야겠다 싶어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돼. 부모님, 할머니 난리도 아니었지. 나름 장손이고 한참 어린 나이였으니까. 더군다나 애들 엄마는 나보다 2살 아래인데 장인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장모는 정신 못 차리고 아내를 방치하다시피 키워 새 남자를 만나 애 2 낳고 살았다고 해. 그런 걸 알고 나는 열심히 살고 이쁜 아내가 더 끌렸어. 근데 우리 부모님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내가 떼써서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첫째를 낳고 첫째 낳은 순간부터 내 인생은 바뀌게 돼버린 거지. 24살에 새벽에 일어나 화물차 운전하고 저녁에 퇴근을 해 아들 얼굴 보고 밥 먹고 야간 알바 나가고 그렇게 2년을 열심히 살다가 아버지 지인의 소개로 꽤나 큰 회사를 들어가 운 좋게 1년 만에 눈에 띄어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게 됐어. 아내와 갓난 아들 2, 가족 전부가 운 좋게 해외로 가 2년을 편하게 지내며 일도 하며 살다가 들어오게 된 거야. 한국에 들어와 어린 시절 고생 보상이라도 받는 것처럼 모든 게 술술 풀리더라고. 29살에 처음 제자금 사업을 시작했고 주변 어른들의 도움으로 먹고 살 만큼 잘 되어 집도 이사가고 애들도 좋은 유치원을 보내고 아내와도 사이좋게 잘 지냈지. 나는 술을 즐기지 않아. 근데 아내는 최대의 단점이 술이지. 결혼 전부터 술만 마시면 끝까지 달리고 뻗어버리는 스타일. 내가 워낙 싫어하니까 수년간은 자제를 했는데 문제는 큰애가 7살 때 내 일도 좀 여유로워지고 그때부터는 아내가 애들 친구 엄마들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을 과하게 마시기 시작한 거야. 아내의 첫 외도는 애들 다니는 태권도장 사범놈이었지. 내가 그 당시 사업을 하면서 밤에는 호프집을 차려놔 밤에도 가게를 들러 마감하고 보통 새벽 3, 4시가 돼야 귀가하는 일상이었는데 그날따라 몸도 안 좋고 해서 가게 매니저에게 마감 부탁하고 새벽 1시쯤 집에 들어갔지. 근데 아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동네 호프집에서 아줌마들과 한잔하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찍찍 끌고 동네 번화가로 걸어가고 있었어. 한참 걷다가 택시 한 대가 내 앞 갓길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 있는데 웬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가 오바이트를 길에 하고 있었고 뒤에서 남자가 등을 두들기고 있길래 한심한 듯 쳐다보며 내 갈 길을 가고 있었지. 뒤에서 둘이 속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확히 혀 꼬부라진 내 아내의 목소리인 거야. 에바, 그걸 본 거야 또. 나는 순간 설마 하며 멀찌감치 떨어져 숨다시피 지켜봤지. 역시나 남자 품에 부축받아 걷기 시작한 년놈들은 내 아내와 어린 태권도 사범놈이었고 참고 좀 더 지켜보니 모텔들이 있는 방향으로 걷고 있더라고. 더 기다려보다가 내 화를 참지 못하고 모텔 10m 앞 뒤에서 사범놈의 모가지를 잡아 그 자리에서 개패듯이 패줘버렸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당황해 아버님 오해세요 라면서 소리만 지르던 그놈. 술 취한 척 부축당하던 아내는 너무나 말짱하게 나를 뜯어말리고 오히려 깡패냐 소리치고 아무 일도 없이 술만 마신 건데 왜 난리를 치냐고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미수에 그쳤으니 큰소리 친 것 같은데 그런 아내의 손목을 잡고 집으로 들어왔더니 옷도 안 벗고 침대에 누워 코 골고 뻗어서 자더라고. 다음날 대화해보니 평소 애들 신경 많이 써줘서 누나 동생처럼 지내다가 맥주 한잔 하자고 해서 나가서 진짜 얘기하며 술만 마시고 온 거다. 그러면 왜 그 모텔 쪽으로 갔냐니 그 앞에 편의점에 숙취 음료를 사러 갔다는 둥. 되도 않는 소리. 핑계를 대는데 누가 들어도 앞뒤 안 맞지만 더 말을 하지 않았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유부녀로서 너도 실수한 거다. 그렇게 참고 넘어갔어.
두 번째는 1년 뒤쯤 친구들이랑 3일 동안 외박하고 놀러 간다는 거 애들 때문에 못 가게 했더니 나랑 대판 싸우고 집 나가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실종 신고하고 겨우 소재지를 찾아보니 시내 모텔이었던 거야. 뭐야? 들어와서 하는 말은 육아도 지치고 쉬고 싶었다며 이틀 동안 모텔에서 혼자 쉬고 술 마시고 생각 정리 좀 했다. 이게 말이 돼? 그래서 몰래 좀 알아보고 모텔에 찾아가 혼자 입실한지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혼자 입실하고 카드 긁은 흔적은 있더라고. 그래서 힘들었나 보다 싶어서 더 잘해주고 더 말 안 했는데, 근데 충격적인 건 며칠 뒤 아내가 통화하는 걸 화장실에서 우연히 듣게 됐다는 거야. 아내 친구와 통화 내용인데 과간이 아니었지. 모텔 혼자 술 사서 들어갔는데 거기 모텔 지배인이 말을 걸어 이틀 동안 모텔 지배인과 밤낮으로 즐기고 같이 자고 술 마시러 나가고 노래방 가고 등등 소름이 돋았어. 모텔에서 돌아오던 날 아침에도 그놈과 즐기고 그날 밤에는 나한테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아내가 들이대서 나랑도 하고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이게 사람 새끼인가 싶기도 하고 모든 게 연기였나 싶은 생각에 아내를 불러 쌍욕을 시전했지. 야, 이 관계에 미친 적이네. 그리고 그날 밤 모텔을 찾아가 지배인을 불러 모텔 주차장에서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죽도록 팼고 뒤지게 패서 피 흘리는 얼굴을 아내에게 영상통화로 보여줬어. 그렇게 해도 화가 풀리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고 아내는 아무 말도 없이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믿어달라 등등 애들 생각 좀 해줘라. 거기에 또 넘어가게 된 거야. 아이고 그냥 이혼하시지. 이건 안 돼요. 갱생 불가. 등신같이 이 정도 보여줬으니 다시는 안 그러겠지, 나만 잊고 살면 되겠지 생각하면서 말이야. 근데 한 번 바람 피면 중독이고 못 끊는 것 같아. 술 좋아하는 여자는 절대 남자가 끊이질 않는 것 같지. 그 뒤로도 3번의 외도, 아들 친구 아빠. 아들 친구 아빠? 체육관 관장, 같이 아울렛 알바하던 아내보다 8살 어린 총각놈, 아내의 2번의 알코올병원 입원 등등 버라이어티하게 흘러가며 내 정신도 또라이가 되어갔지. 하다못해 동네 마트 젊은 사장놈이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받쳐놓고는 오밤중에 와서 아내가 차 안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모습도 내가 직접 목격했으니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더 바닥도 없다 싶었어. 애들도 이미 상처받을 만큼 받았고 지가 술 취해서 아들에게까지 엄마가 외로워서 자식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남자친구 생겼다는 개소리를 해서 아들이 충격을 받은 적도 있지. 그렇게 나는 과정을 겪으면서 별거, 그리고 심리상담, 신경안정제, 건강했던 내 몸도 정신이 망가져가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혼 얘기를 내가 했을 때 술에 취해 애들 앞에서 극단적인 모습까지 보여주며 병원에 실려가 봉합수술을 한 적도 있고, 그걸 본 애들은 그래도 엄마라고 겁이 나 떨어지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야. 애들이 엄마의 보호자처럼. 아우, 파탄 났죠. 그치? 아동학대죠. 그렇게 참고 참다 3개월 전 이혼 도장을 찍고 헤어지게 됐어. 애들은 엄마 우리도 없으면 더 망가질 것 같다며 1년만 엄마랑 같이 산다고 부탁을 해서 애엄마와 애들은 같이 살고 있고 나만 나와서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 생활비는 아내에게 매달 애들 잘 먹이라고 400씩 보내주고 있고 아직도 술 취하면 가끔 보고 싶다는 둥 전화가 오는데 저번 주 마지막 도라이 짓을 했는데 이제 놀랍지도 않아. 때는 일요일 오후 얘기 좀 하자, 보고 싶다 술에 취해 전화가 왔길래 그리로 가마 어디냐 했더니 모텔이라고 하는 거야. 모텔 앞에 가서 몇 호냐고 물으니 302호. 근데 옆에 조용히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 못 끊었어. 남자를 못 끊었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302호에서 남자가 나오대. 그것도 이건 직업 비하는 아니지만 공장 후절근한 공돌이 같은 놈이 나오는데 한숨만 나오고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방으로 들어갔지.
방 안에는 술병이 여기저기 놔두고 다니고 컵라면에 담배꽁초에 휴지는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이 정신 나간 여자는 눈이 반쯤 풀려 횡설수설 누구랑 있었냐니 혼자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얘기 좀 더 하다 보니 같이 알바하는 남자랑 있었는데 옷만 벗고 있었고 즐기지는 않았다는 둥. 미쳐도 살다 이건 이혼 전 망가진 모습보다 더 망가져 있더라고. 상상 그 이상 최악으로. 내가 20년 가까이 믿고 사랑해 한 입을 덮고 아이를 둘이나 낳고 산 여자인데 이런 현실이 감당하기 벅차기도 해. 그날 애들 엄마 집에 데려다주고 다음날 내가 본 모든 상황을 카톡으로 보내고 애들은 다음 주 중으로 내가 키울 테니 그 집에서 짐 싸서 나가라. 안 그러면 법적으로든 애들한테도 모든 진실을 말해 개망신 줄 거니 판단 잘해라. 이렇게 보냈더니 다시 기회는 없는 거지? 라고 답장이 오길래 한마디 보내고 말았어. 애들을 엄마한테 맡기는 것도 너무 위험하다. 지금 오늘 전철 계좌로 단칸방 월세라도 달라고 해서 500을 보냈고 3일 안에 나가라고 했어. 그렇게 20년 가까이 사랑해서 살아온 여자와 악몽 같은 생활에 끝을 낸 이야기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